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논리를 잊어버리세요. 학교에서 배운 물리 법칙도, 심지어 상식까지도. 이제 우리는 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입자가 순간이동하고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한 마리의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로.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학, 현실이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것을. 이것들은 양자 물리학에 대한 가장 기이하고 어둡고 예상치 못한 10가지 사실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작해봅시다. 카운트다운을. 10번째, 양자 중첩. 어떻게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그것은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상태입니다. 둘이 섞인 흐릿한 상태. 우리 세계에서는 이것은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전자와 같은 하나의 입자는 단 하나의 위치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관측하지 않는 한 입자는 이 모든 상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붕괴되어 하나의 현실로 결정됩니다. 마치 자연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마법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질이 없었다면 양자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의 결과만 선택해야 할까요? 동시에 모든 결과가 될 수 있는데. 9번째, 양자 얽힘. 아인슈타인의 상식을 뒤흔든 현상. 만약 두 개의 입자가 즉시 서로 통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은하의 반대편에 있어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두 입자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면 더 이상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이 됩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도 정확히 같은 순간에 변합니다. 지연도 없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조차도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상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치 마법처럼 연결된 두 개의 주사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를 지구에서 던져 6이 나오면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든 같은 순간에 6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연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입자들의 궁극적인 텔레파시입니다. 8번째, 관측자 효과. 현실은 관측되는 순간 달라진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당신이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양자 물리학은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들은 뚜렷한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확률의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흐릿하고 열린 형태의 현실처럼요. 하지만 모든 것은 바뀝니다. 관측되는 순간에 우리가 입자를 측정할 때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 입자는 선택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상태를. 마치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자를 측정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측정하면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현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오직 관측될 때만 형태를 갖는 걸까요? 7번째, 양자 터널링. 벽을 통과하는 입자. 테니스 공을 벽을 향해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죠? 공은 튕겨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확률로 그 공이 벽을 그대로 통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것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입자는 원래라면
절대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로 넘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터널을 찾아내어 반대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융합하기에는. 그런데도 융합은 일어납니다. 바로 양자 터널링 덕분입니다. 이것은 입자들이 장벽을 우회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합니다. 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고전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궁극적인 탈출입니다. 여섯 번째, 파동 입자 이중성. 물질의 이중적인 본성. 그렇다면 빛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양자 물리학은 놀라운 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입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해왔습니다. 빛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일까요? 양자 물리학은 등장했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들은 하나의 정체성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자나 광자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입자처럼도 파동처럼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처럼 충돌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공간에 퍼져 파동처럼 간섭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은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를 찾으면 입자가 나타나고 파동을 찾으면 파동이 나타납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다섯 번째, 불확정성 원리. 왜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둘까? 당신은 생각하나요? 충분히 좋은 장비만 있다면 모든 것을 완벽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양자 세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완벽한 정확도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수록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달리는 사람을 사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완벽하게 선명하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움직임을 포착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장비의 한계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현실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입니다. 네 번째, 양자 진공. 왜 아무것도 없음이 이렇게 활발할까? 만약 공간의 한 영역에서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은 아마 절대적인 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진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마치 작은 폭발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가상 입자라고 합니다. 마치 시공간 자체가 잠깐 에너지를 빌려 물질을 만들어내고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우주의 가장 어둡고 겉보기에는 텅 빈 공간에서도 절대적인 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결코 완전히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불꽃놀이로 채워뒀습니다. 세 번째, 양자 텔레포테이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텔레포테이션,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한 곳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것을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물체 자체가 아닙니다. 전달되는 것은 그 정보입니다. 마치 입자를 스캔해서 그 모든 특성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입자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완벽한 복사본처럼. 동시에 원래 입자는 더 이상 이전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에 의존합니다. 두 입자는
거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정체성이 다른 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실험실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광자와 아주 작은 입자들로.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모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우리일까요? 두 번째, 슈로에딩거의 고양이.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 고양이는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을 수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 답은 그렇습니다. 1935년 에르빈 슈로에딩거는 기묘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고양이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자 이론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자 안에 밀봉된 한 마리의 고양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상자 안에는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원자의 무작위 붕괴에 의해 작동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자는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즉, 동시에 붕괴되었고 붕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고양이 역시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상자를 여는 순간 현실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과만 남습니다. 살아있거나 혹은 죽어있거나.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양자 세계는 어디에서 끝나고 우리의 상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어쩌면 현실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에도 세상은 존재할까?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 주변의 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고전 물리학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훨씬 더 기묘한 답을 내놓습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사물은 측정되기 전까지 뚜렷한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위치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오직 확률로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즉, 측정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동시에 수많은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우주가 무엇이 일어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측정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의 결과. 그래서 질문은 단순히 무엇이 현실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그것이 현실이 되는가입니다. 만약 현실이 관측될 때에만 형태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당신은 양자의 마법을 믿나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현실이 더 이상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사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텔레포테이션이었나요? 아니면 관측이 현실을 바꾼다는 생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오늘의 브레인 스낵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계속 의심해보세요. 그럼 또 만나요.